네,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어질어질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엇갈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 흐름이 상당히 어수선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덧 5만 6천 달러 초반까지 후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어와 준 상황이기도 한데 전혀 지금 시세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 동력으로서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6만 달러 돌파 지지 언제쯤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모처럼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7%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비트코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제시를 해주면서 한두 달 전 같았으면은 이런 멘트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글로벌 수도로 만들겠다. 재임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10개의 낡은 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라면은 혁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라면은 낡은 규제 따위 싹 다 갈아치우겠다라는 이런 진보적인 멘트를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도 액션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산업을 공격하는 대신 우리는 이들을 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글로벌 수도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멘트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세계 최고 기업가들이 모인 행사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연설을 한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다.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이제 주요 정당에서도 당당히 언급되고 있다. 라고 나름의 촌평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월스트리트에서부터 라고 하는 것은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주요 정당에서도 당당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양당 모두 암호화폐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해리스 캠프에서도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CFO가 밝힌 내용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 기부금 수령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 해리스 캠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스탠스는 상당히 자기적이다 라는 부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 산업을 대하고 있다는 모습,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스탠스도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멘트를 날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책 수석 고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멘트를 날린 건 없고 다분히 트럼프 진영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트럼프 캠프를 의식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은 그런 뉘앙스를 안기는 거죠.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한 것도 직접 받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 상당히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은 우악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최소한 암호화폐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 모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트 있는 비판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에서 SEC는 리플이 XRP로 기부한 것을 증권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해리스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는 모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또 돌려가기를 한 거죠. 특히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SEC가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건 전제로 깔고 뉘앙스적으로만 담고 이렇게 SEC를 비판하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상황들이 들어오곤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동력으로서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구글에서 지금 비트코인 검색량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져왔는데 상황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은 2023년 8월 이후 최저치다. 시장 관심도가 그만큼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때로는 직접적이고 더러는 간접적인 그런 지표로 해석되곤 하는데, 물론 최근에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하지 않고 챗 GPT, 펄플렉시티 이런 AI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전과는 약간 다른 그런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어쨌든 구글에서의 비트코인 검색량 상당히 좋지 않다. 그만큼 전체적인 관심도 자체가 엄청 빠져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방향성 하나가 등장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9월에는 단기적으로는 비농업 고용지수, 이 노동 데이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아마도 연준이 9월 18일 FOMC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를 가로지르는 1차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 8월 2일에 그랬던 것처럼 거의 경기 침체 충격파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우리는 8월 5일에 겪었던 블랙 먼데이 수준의 상황을 한 번 더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50bp 인하해야 한다. 현재 중립금리 4% 수준인데 지금 금리보다 150bp 낮다. 되도록 빨리 중립으로 돌아가야 한다.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복귀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현재 고용과 인플레이션 모두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단 50bp 낮추고 P컷 단행한 다음에 상황 보고 다시 대응하면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비스 마자르라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면 시장에 경기 침체 위험이 임박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50bp를 인하를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엇갈린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0bp로 인하가 된다라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25bp로 인하가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연준이 정책 피봇을 한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힐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수위가 오히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위험자산 시장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런 상황. 그래서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그래도 멘탈 케어하는 멘트들을 요즘 좀 날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좌절감이 존재한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S&P 500과 금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것을 봤고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요트를 사는 것도 지켜봤다. 반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모래와 쓰레기를 먹고 있다. 하지만 작년을 기억한다면 작년 9월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고 이후에 우리는 모두 엄청난 랠리를 목격했다. 4분기에 모든 강세 촉매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곧 메가 랠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9월이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시장 정서가. 야, 큰일 났다. 진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9월 말 10월을 거치면서 랠리가 본격화됐고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어떤 그런 정서도 있고 4분기에는 금리 인하 플러스 미국 대선 그리고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누가 당선될지는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렵잖아요.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의미 있는 리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경합주에서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위기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라크 데이비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메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지금 스탠스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역대 미국 대선은 항상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데이 차트예요. 이틀 차트인데 3분기에 와 빡셌지. 지금 엄청 빡세잖아. 작년도 그랬어. 작년 3분기에도 엄청 빡셌어. 그런데 4분기는 잘 될 거야.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특히 올해는 재료도 많잖아 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채널 중간 아래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지라인은 51,000달러, 저항라인은 66,000달러, 중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수준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브런트는 조금 더 겁나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메가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할 경우에는 46,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강세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 패턴에서는 매도가 매수보다 강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추진력, 이게 지금 4분기에 기대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컴샤크 9월이 로컬 바닥이 아니라면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5만 달러 이하로 한 번 더 움직인다라면 10월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예측으로 가게 될 것이다. 채널 바닥과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 거의 비슷하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떤 시장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도 참 지금 깝깝한데 이 3데이 차트, 이더리움은 상승 준비가 된 것일까? 역사적으로 3데이 차트에서 RSI가 과매도 또는 그 근처에 있을 때 이더리움은 항상 랠리 또는 단기 펌핑을 보였다.
어느 쪽이든 상승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제 좀 때가 됐다. 많이 빠졌어. 이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RSI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